아델 그룹의 공기는 점점 더 살벌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누군가는 정체를 숨기기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상대의 숨통을 끊기 위해 마지막 덫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죽은 줄 알았던 여자 백진주, 아니, 이제는 클로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그녀가 있었습니다. 진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델 안에서 가장 위험한 건 박태호만이 아니라는 걸. 태호는 겉으로는 클로이를 시험하겠다며 차갑게 웃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와 손을 잡은 그 순간부터 진주는 더 이상 단순한 복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델 한복판에서 괴물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진주가 가장 먼저 이용하기로 한 사람, 바로 최유나였습니다. 유나는 요즘 이상하리만큼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던진 몇 마디 말, 백진주의 디자인 원본, 그리고 사고 현장 근처 사진까지. 자신이 숨겨놓은 비밀을 클로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공포가 유나를 밤마다 잠 못 이루게 만들고 있었죠. 진주는 그런 유나의 초조함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불안에 빠진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진주는 일부러 유나가 있는 자리마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과 마주치는 순간에도, 사내 미팅 자리에서도, 심지어 태호가 있는 공식 석상에서도 유나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순간에만 교묘하게 등장했죠. 그리고 그때마다 유나는 점점 더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클로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마다 유나의 얼굴은 굳어졌고, 누군가 진주의 이름만 꺼내도 그녀는 흠칫 놀라 손끝을 떨었죠. 사람들은 그런 유나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최유나 팀장이 저렇게 예민하지? 클로이 대표랑 무슨 일이라도 있나? 왜 저렇게 질투에 미쳐 날뛰는 것 같지? 진주가 원한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클로이의 정체가 아니라 유나의 불안정한 행동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것. 의심의 화살이 자신이 아니라 유나에게 꽂히게 만드는 것. 진주는 유나를 무너뜨리는 동시에 자신의 정체를 가리는 완벽한 연막으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놀라울 만큼 잘 먹혀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델 산의 카페에서 유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클로이가 민준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본 순간 유나는 사람들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죠. 도대체 왜 자꾸 민준 씨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무슨 꿍꿍이에요?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죠? 순간 사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유나에게 꽂혔고, 클로이는 오히려 당황한 척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최 팀장님, 제가 본부장님과 업무 얘기 나눈 게 그렇게 큰 문제였나요? 아니면 제가 알면 안 되는 걸 혹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불안하신 겁니까? 유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유나의 가슴 속 가장 깊은 곳을 찔러버렸으니까요. 사람들은 점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질투가 아닌 것 같은데. 최 팀장,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클로이 대표가 뭘 알고 있는 모양인데. 그날 이후 유나는 아델 안에서 조금씩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는 멀리서 그 모습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정체를 숨기려면 누군가가 대신 흔들려야 했고, 유나는 가장 완벽한 미끼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난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가 차기 사장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정난은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다니가 단순한 경영 능력만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태호의 오랜 신뢰와 민준을 둘러싼 영향력까지 등에 업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난은 정면 승부 대신 더 음흉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사회였습니다. 겉으로는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척, 속으로는 다니의 승진을 무산시키기 위해 정난은 조용히 이사들을 만나기 시작했죠. 다니가 사장 자리에 앉으면 회사 내부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게 될 거라는 말.
민준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다니가 외부 파트너인 클로이와 지나치게 밀착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정나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히 섞어 이사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그 움직임을 늦게서야 감지했습니다. 사장실에 앉아있던 그녀의 표정은 점점 차갑게 굳어졌죠. 이사들이 하나둘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편이던 사람들이 갑자기 승진 안건을 보류하자는 쪽으로 돌아섰어요. 비서의 보고를 들은 다니는 곧바로 정난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을 흐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여자뿐이었으니까요. 다니는 이를 악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가만히 있을 여자가 아니었군. 하지만 정난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에게 클로이의 존재까지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아델이 왜 정체도 불분명한 외부 인물에게 중요한 사업을 맡겨야 하느냐, 다니가 클로이를 등에 업고 자기 사람 심기를 하고 있다. 그 배후에 뭔가 감추고 싶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의혹까지 퍼뜨렸죠. 결국 이사회 내부에서는 다니의 승진뿐 아니라 클로이의 실력과 자격까지 함께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를 가장 빠르게 받아든 사람. 바로 박태호였습니다. 태호는 회장실에 앉아 이사회 분위기 보고를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죠. 재미있군. 다들 클로이를 불안해한다 이거지. 강비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특히 이번 신규 바이오 프로젝트 건에서 클로이 대표가 정말 실력을 갖춘 인물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좋아. 검증해보자고 해.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모를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검증이 아니라 함정이었으니까요. 태호는 클로이에게 공개적으로 능력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델의 차세대 핵심 사업과 연결된 해외 투자 제안서, 기술 협상안, 그리고 경쟁사 견제 전략까지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해 이사회 앞에서 직접 설명하라는 무리한 조건을 내걸었죠. 겉으로는 공정한 테스트처럼 보였지만 속은 뻔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클로이를 무능한 외부인으로 몰아내고 그 책임을 다니에게도 씌우려는 계산. 태호는 회장실에서 클로이를 불러 세운 뒤 노골적으로 압박했습니다. 클로이 대표, 말로만 대단한 인재인 척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죠. 당신이 진짜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단지 화려한 포장지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이번에 확실히 증명해 보이세요. 클로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검증이라. 회장님은 사람을 쓸 때 늘 이렇게 잔인하게 시험하십니까? 태호 역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가짜는 오래 못 버티는 법이니까. 그 한마디에 진주의 심장이 아주 잠깐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짜. 그 말이 단순히 실력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진주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태호는 이미 어렴풋이 클로이의 정체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진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태호의 시선을 이용하기로 했죠. 그날 밤 진주는 다니와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가 검증을 요구했어요. 이사회도 이미 그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다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차갑게 물었죠. 할 수 있겠어? 진주는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해야죠. 여기서 물러나면 제가 아니라 사장님이 더 먼저 무너지니까. 다니는 그런 진주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위험한 복수기라고만 생각했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판을 읽고 움직이는 동맹이 되어 있었죠. 다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절대 실력만 보지 않을 거야. 널 무너뜨릴 구실을 찾으려 들겠지. 그러니 이번 검증은 내 능력뿐 아니라 내 정체까지 걸린 싸움이야. 진주는 짧게 웃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죠.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검증을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이 판을 뒤집어 태호와 정난 그리고 유나까지 동시에 흔들어야 했죠. 며칠 뒤 아델 이사회실.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임원들과 이사진, 태호, 정난, 단이, 민준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면에 클로이가 섰습니다. 태호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입을 열었죠. 좋습니다, 클로이 대표. 당신이 아델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지 오늘 여기서 보여주세요. 정난은 은근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번 자리에서 클로이가 단 한 번만 실수해도 다니의 승진은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나 역시 초조한 얼굴로 클로이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클로이가 또 무슨 폭탄 같은 말을 터뜨릴지 몰라 숨조차 편히 쉬지 못했죠. 하지만 클로이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차분하고도 정확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 구조의 허점, 경쟁사 특허 흐름, 아델 바이오가 놓치고 있던 시장 선점 타이밍, 그리고 태오조차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재무 분석까지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이사회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심하던 이사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고 중간쯤 가서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런 클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자신이 알던 진주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인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딱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눈앞에 선 그녀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치밀했으며 누구보다도 위험하게 아름다웠다는 것.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난이 손을 들며 발표를 끊었습니다. 듣기엔 대단하군요. 그런데 클로이 대표, 이런 정보들을 대체 어디서 얻은 거죠? 외부 파트너가 아델 내부 사정과 경쟁사 움직임까지 이 정도로 세세하게 알고 있다는 게 오히려 더 수상하지 않습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의 능력을 칭찬하는 척하면서 동시에 그녀의 정체와 정보 출처를 문제 삼는 칼날이었죠. 모든 시선이 클로이에게 쏠렸습니다. 진주는 아주 잠깐 정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놀랍도록 차분하게 입을 열었죠.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정보를 얻는데 꽤 고생했거든요. 특히 아델 내부 자료가 외부로 새는 통로를 찾느라 말이죠. 그 말에 정난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진주는 일부러 말을 끊고 천천히 회의실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선을 유나에게 꽂았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유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클로이는 아주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밌게도 아델 아내는 겉으론 충성스러운 척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료를 빼돌리고 남의 결과물을 훔치고 거짓말을 덧칠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단순한 사업 제안이 아니라 그런 내부 리스크까지 반영한 구조입니다. 이사회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눈빛이 깊어졌고 정난은 입술을 깨물었으며 유나는 결국 시선을 피했습니다. 진주는 또 한 번 성공한 겁니다. 정체에 대한 의심이 자신에게 향하는 순간마다 그 화살을 유나와 내부 비리 쪽으로 틀어버리는데 결국 발표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는 클로이의 실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고 심지어 몇몇은 다니의 승진 안건도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죠. 정난은 속이 뒤집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 역시 겉으론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 절대 평범하지 않다. 발표가 끝난 뒤 태호는 회의실 밖으로 나가는 클로이를 조용히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정도면 제법이군.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난 아직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클로이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믿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마치 서로의 정체를 절반쯤은 꿰뚫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마지막 카드를 숨기고 있는 승부사들 같았죠. 한편 회의가 끝난 뒤 유나는 복도 끝 빈 회의실로 숨어들 듯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쥐었지만 끝내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죠.
클로이의 시선, 그 의미심장한 말, 그리고 점점 자신에게 쏠리는 의심. 유나는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이 먼저 버려질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아주 위험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클로이의 정체를 먼저 까발리면 자신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같은 시각, 다니는 사장실 창가에 서서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클로이가 검증을 통과하면서 승진아는 다시 살아났고 정난의 흔들기도 잠시 주춤한 상태. 하지만 다니의 표정은 결코 밝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분명 오늘 판을 이겼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만큼 적들의 경계도 더 깊어졌으니까요. 그때 사장실 문이 열리고 진주가 들어왔습니다. 다니는 그녀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어. 하지만 이제 다들 널 더 위험하게 볼 거야. 진주는 창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제 더 빨리 움직여야죠. 다니가 물었습니다. 유나를 끝까지 미끼로 쓸 생각이야? 진주의 붉은 입술이 서늘하게 휘어졌습니다. 미끼는 물고기가 덥석 물기 전까지만 미끼죠. 그 뒤엔 덫이 되는 거예요. 다니는 그런 진주를 보며 아주 잠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끝까지 갈 생각이구나. 진주는 천천히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곧 스스로 움직일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결국 가장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전제 정체를 더 완벽하게 숨길 수 있게 되겠죠. 그 말이 끝나자 사장실 안의 공기가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클로이의 실력 검증이 끝난 것 같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유나는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정난은 더 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태호는 클로이의 정체를 캐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 생각이었죠. 그리고 진주는 그 모든 괴물들을 서로 물어뜯게 만들 준비를 끝내고 있었습니다. 아델 안에 숨겨진 진실이 조금씩 피냄새를 풍기기 시작한 지금, 다음 판에서 먼저 쓰러질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진짜 지옥은 이제 막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